반갑습니다. 제가 1,000명이 넘을 줄 몰랐는데 막판에 다 와가지고 갑자기 1,000이 넘어가지고 이에 대해 보답을 하고자 굵고 긴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 BJ한테 공짜 관심을 주지 마세요랑 제가 영상 중간에서 말한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란 이야기에 대해 AS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뭐 반박도 많이 달린 댓글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현재 유튜브에 존재하는 가장 위험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제가 학고 유튜버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찍은 영상 중에 저는 대중적인 유튜버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경제가 되었든 연애가 되었든 뭐 책 소개가 되었든 정치 분석이 되었든, 왜냐하면 그 유튜버가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비율을 맞춰야 할 타겟의 범위가 넓다는 소리거든요. 점점 얘기가 이제 피상적이고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건 도대체 이놈의 한국에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적인 영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족쇄가 되거든. 저한테 필요한 거는 소수의 이너서클이에요.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하고 그릇이 어쩌고저쩌고 막 3분짜리 헛소리하고 이런 게 그냥 패미들만 뚫겨 패는 데서 막 재미를 찾는 분들만 여기에 오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원하거든. 뭐 단순히 패미들 털어가지고 패미들 패는 거 즐기는 거는 자위행위에 불과해요. 현실에서 패미를 패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남자들이 모이면은 여자 얘기도 하지만 또 이제 투자나 비즈니스 얘기도 하죠. 자, 2030에게 비트코인은 일종의 투자예요. 여러분이 투자라 부르잖아. 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찬양하는 책은 존나 많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몇 권 읽어보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팸이 둘겨 팬 영상에 비하면은 비트코인 영상은 비추가 존나 많아요. 그런데 그만큼 건설적인 비판 댓글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패미들이 와서 막 비추 때린 거야? 아니죠. 갑자기 막 돈 얘기하니까 댓글란이 패미 청정구역이 되던데. 제 채널 레드필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따온 거죠. 그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매트릭스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진실과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영화에서 스미스 요원이 매트릭스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설정은 되게 영리한 거지. 이 시스템의 노예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보호하려고 한다. 시스템을 바꾸려는 사람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굉장히 정교하게 영화의 설정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듣는 얘기도 매우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블랭크 슬레이트 이퀄리즘을 믿는다. 남녀엔 차이가 없다. 남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 뭐 그럼 나가세요. 나는 유튜브에서 내가 특정 사용자를 내 영상을 아예 못 보도록 좀 차단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초 애들이 신분증까지 이렇게 받아가면서 지들끼리 폐쇄 집단을 형성하잖아요. 사실 저는 이게 남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성의 본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블루필,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 캡틴 스윗 한남들이 너무 많아. 물론 기성세대의 지나친 마초이즘이 낳은 반발이기도 할 텐데 너무 반대로 튕겨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정보들은 그냥 남자들끼리 공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즉, 여러분이 주식이 떨어질 거라 예언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었으면 떨어졌을 텐데 사람들이 인지를 하니까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이 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를 여자한테 떠벌리고 다니거나 티를 내면 안 돼요. 그건 여자들로 하여금 관찰자 효과를 일으키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마술사가 마술을 하기 전에 마술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판타지를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상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걸 깨지 마십시오. 자, 로맨스에서 직설은 사망 선고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연애에서 뭐 진실을 찾고 싶다면은 로맨스부터 죽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로망 아닌 노망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은 미리 나가시고요. 시작해봅시다. 자, 일단 여자 BJ한테 공짜 관심을 주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박들이 있는데, 일단 대체로 뭐 연예인을 소비하는 건 그럼 뭐냐,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뭐 또 뭐 그런 BJ들을 보는 게 나의 여가 활동이고 취미고 재미있다, 아니면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 뭐 근데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연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일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타인의 의견을 반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 뭐 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도피처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도망치지 말란 얘기지. 일단 연예인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이제 댓글에서 어떤 분이 연애 감정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 시대다, 뭐 천부 인권,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이미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들이 떠드는 뭐 그런 식의 계급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람마다 급이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랑 급이 다른 사람이 성공하거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곧잘 순응을 해요. 근데 자기가 동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사치를 누리면 지랄이 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BJ나 그런 스트리머가 가지는 위험성은 그 사람들 중에 흔녀, 그러니까 랭크 한 6에서 7등급, 많으면 8등급까지 해당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 여자들이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거기도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의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야. 특히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거절을 되게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겠다 싶은 여자만 찔러보는 게 보통 남자들의 심리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J나 스트리머들이 뭐 동네에서, 뭐 학과에서, 과탑이라 그러지? 외모 과탑? 또는 뭐 헌팅 포차에서 만난 제일 예쁜 여자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반면에 연예인은 유니콘이야. 쥐라기 공원 같은 거라고. 길 가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 여자 스트리머 특유의 뭐 자기만의 아이템이 있어. 뭐 컨텐츠가 있어. 뭐 개그를 잘 친다던가, 뭐 똑똑한 얘기를 잘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뭐 오버워치 하는 게이머 중에 메이코패스 그분처럼 막 게임하는데 특정 컨셉을 재밌게 잡는다던가. 그러니까 개성이 아주 뚜렷해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로 보는 거라면은 그냥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재밌게 소비하는 거죠. 뭐 가령 저는 소녀시대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소녀시대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소녀시대를 좋아한 지 3개월 됐어요. 제가 요즘 이제 작업하면서 2010년대 노래를 좀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명곡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소녀시대가 한창일 때 노래를 안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링킨파크랑 뮤즈 음악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소녀시대 중에 누가 제일 좋냐 물어보면은 저는 소녀시대가 뭐냐고 물어봤어. 너무 싫었어요 아이돌이. 근데 지금은 왜 좋냐. 자 여러분, 2010년대 초반 2009년 10년에 그 헬기장에서 찍은 소녀시대가 찍은 소원을 말해봐 영상이 있거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2014년에 찍은 올낫인가 그 라이브 공연을 한번 찾아봐. 그럼 제가 왜 소녀시대를 좋아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소녀시대가 프로가 된 거야. 가령 이제 제가 말한 그 옥상에서 찍은 뮤비에서는 얼굴 표정들이 하나같이 안 좋아. 그러니까 MT 두 번째 날에 아침에 애들 뚜루뚜루 깨워가지고 춤추게 시킨 것 같은 그런 표정이라고. 근데 2014년이 넘어가니까 무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시선 처리, 미소, 춤, 그 춤 무새, 가창력까지 프로가 됐어요. 얼굴도 다 하나같이 어디서 절대 쉽게 보기 어려운 미인들이잖아. 제가 그 영상 보고 지인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거 무슨 대기업에서 나온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콘텐츠야. 프로. 춤과 음악, 그 군무에서 느껴지는 그 프로의 기운. 제가 메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메시가 축구를 잘해서예요. 근데 내가 메시가 개인 방송한다고 거기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막 도네이션 보내고 막 눈에 하트 뿅뿅 터지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죽치는 거 아니잖아. 물론 나는 메시한테 도네이션을 한다면 이런 걸 물어보겠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축구에 그렇게 흠뻑 빠지게 만들었냐, 이런 거 물어보겠지. 어떻게 성공했냐고. 근데 여자 스트리머를 상대로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얘를 좋아하는 게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인지 아니면은 그냥 얘가 예뻐서인지, 컨텐츠가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얘가 예쁘니까 좋아 보이는 건지, 이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인간은 합리화의 동물이거든. 심지어 연구에도 이게 있어요. 판사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수록 형량을 적게 주거나 무죄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남녀간의 친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메시는 쉬워, 같은 남자니까. 근데 여자 스트리머는 그걸 분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난 남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양심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죠. 내가 그 BJ만큼 또는 그 BJ보다 훨씬 더 높은 급의 여자친구를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여전히 그 BJ를 소비할 것인가. 즉 내가 그 BJ 레벨 되는 여자들을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BJ 방송을 보면서 죽치고 있을 것인가. 제가 레이싱 게임 광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이걸 알고 있으면 진짜 아저씨인데, 전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된 레이서즈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레이싱 게임을 뚝 끄는 게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저는 지금 운전하는 자동차도 수동으로 몰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군대도 운전병으로 왔고. 자, 여러분은요. 자, 여러분이 도피처로 소비를 하는 건요, 여러분이 진짜를 손에 넣게 되는 순간 갖다 버리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가짜를 혐오하거든. 근데 진짜를 못 가지는 그런 고통보다 가짜를 믿고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한 게 나으니까 거기로 도피를 하는 거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요, 합리화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궁창에서, 악순환의 쳇바퀴에서, 굴레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연애가 도저히 안 된 사람이 있다. 뭐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말씀이 되게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좀 유감이기도 했고, 제가 20대 내내 사회 부조리랑 싸우면서 느낀 거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의 몫이지 한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다 모든 남자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선 누군가는 너무 선천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타고났고, 누군가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태어난 성격이 뭐 너무 삐뚤어졌고 너무 주저앉아가지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그래도 제가 그분한테 뭐라 대답했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50대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20대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아니지 않냐. 여러분이 남자인데 존나 못생겼고 벌써 탈모가 왔고 키가 작고 뭐 지잡대 나오고 살도 쪄가지고 돼지가 됐다. 그래서 콤플렉스가 많다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성으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위안이 BJ들한테 돈 쏘고 거기서 얻는 여자들의 웃음과 리액션이라 칩시다. 물론 저는 이 사람들을 패배자라고 욕하는 건 정말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욕을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뭐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똑똑한 머리 갖고 있으면서 그런 선천적인 조건이 불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연애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섰다고 비아냥거리고 깔아뭉개는 거는 비겁한 거죠. 여러분이 진정한 위너라면 그 사람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어야지, 도와줄 수 있어야지. 물론 저는 정부가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 스스로 이 인생을 바꿔버려야겠다고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도 그냥 조건이 좋아서 운 좋게 그냥 태어나서 그걸 누리는 사람일 뿐이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환경과 처지에 태어났다면은 여러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거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되게 고마웠어요. 그게 뭐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든 아니든, 만약에 그게 본인 얘기라면은 제 영상을 참고 끝까지 본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댓글을 욕을 안 쓰면서 달았다는 것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만약에 본인 얘기가 아니라면은 되게 사회적으로 관찰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자, 남자들 중에서 불리한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은요, 그거를 상쇄할 팩터를 찾아야 돼요. 제가 책을 잘 추천하지 않고요. 저도 솔직히 이 책이 잘 안 읽혀가지고 추천하진 않는데, 로버트 그린이 쓴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례들 보면은 유혹의 천재적인 남자들이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가 작거나 외모가 졸라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가면을 만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예를 든 게 그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티리온 레니스터야. 이제 제가 배우 지망생 하면서 깨달은 게, 배우는 배역을 잘 만나야지 스타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면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러내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캐릭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남자는 철저히 시각적인 동물이라서 여자는 일정 외모 조건이 안 되면은 캐릭터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창구가 되게 다양해.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여자와 관련된 컨텐츠를 소비할 때 내가 왜 이걸 소비하고 있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나는 이걸 도피처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분노 어린 그런 동기부여를 자꾸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 점검을 해보란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뭐 여러분이 스트리밍 집에서 보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여러분 찾아내가지고 꼽주는 거 아니잖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여러분의 진실과 마주란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뭐 스트리머에 대한 AS는 이좀 하죠.